김경입니다. 네, 저를 잠깐 소개하면요. 저는 서울에서 살고 있고요. 저는 20대에 학원을 시작해서 50대 근 30년을 학원을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이 비즈니스는 2016년 7월에 만났고요. 저희 스폰서님은 김영길 마스터이십니다. 제가 이 직급을 처음 만났을 때 2016년 7월에 만났고요. 우리가 열심히 달려서 2017년 2월에 저희가 다이아몬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빠른 성장을 했고요. 직급에서의 빠른 성장은 저 혼자만이 하는 비즈니스가 아니고요. 위에서 끌어주는 스폰서님과 또 함께 해주는 파트너들의 공동 작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이제 직급을 처음 만났을 때 제가 접했던 부분들이 사회적 기업, 비코, 협동조합. 근데 사실 저는 처음 이 비즈니스를 접했을 때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에 익숙하지 않았고요. 사회적 기업에 대한 안 좋은, 그 비주류에 대한 어떤 안 좋은 생각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빠른 성장을 하고 나니까 팀원들에게 회사에 대한 소개를 해야 했고 비콥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르쳐야 했기, 함께 공유해야 했기 때문에 제가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사회적 기업에 대한 거를 공부하면서 비콥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소비로 이어지는 착한 소비에 대한 생각을 내게 되었고요. 우리나라가 10년 동안 고용노동부에서 착한 소비를 그동안 그렇게 외쳤지만 우리나라가 착한 소비를 실천할 수 없었던 그런 이유가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고요. 직급에서 권하는 착한 소비라면 정말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리고 지금 현 사회에 걸쳐진 사회 문제를 충분히 해결을 낼 수 있는 그런 직급이란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참을 공부하다 보니까 공정 플랫폼 직급인데 플랫폼은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플랫폼에 대한 생각을 또 이게 뭐지라고 생각해서 이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강의도 들어보고 책도 여러 번 읽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내린 결론이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의 직급과 2년 후가 지났을 때, 그리고 제가 플랫폼이라는 개념을 익혔을 때의 직급은 너무나 많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제가 정리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 시간에 특별히 이렇게 스마트폰을 들고 온 이유가 있는데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제목은 함께 잘 살자입니다. 요즘의 서두는요, 우리가 함께 잘 사는 시대, 그리고 협동해야 함께 잘 사는 시대에 와 있고요. 네. 제목은 공정 플랫폼 직급 대 유니콘 1조 플랫폼 기업입니다. 제목이 너무 멋지지 않나요? 네. 공정 플랫폼 직급과 유니콘 1조 플랫폼 기업과 무슨 관계이죠? 자, 세상을 새로 바꾸는 새로운 패러다임 공유 경제 플랫폼이라는 얘기는, 공유 경제 플랫폼 얘기는 2008년에 금융위기 이후에 하버드에 있는 로렌스 교수가 생각해낸 새로운 경제 개념입니다. 공유 경제는 개인이나 기업이 가지고 있는 물건이나 시간, 공간, 정보 등을 개방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도록 하는 온라인 기반의 경제 활동을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상황이 온라인 기반이라는 겁니다. 가치를 공유함으로써 그 가치가 줄지 않고 오히려 더 큰 가치를 창출하는 시대. 이게 공유 경제 플랫폼의 개념이고요. 자, 지금 세상은 네트워킹 중이라는 제목으로 거대한 변화의 중심으로 플랫폼이라는 게 등장했습니다.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자, 이 표를 보시면 2007년 전 세계 기업가치 10대 기업 중에서 공유 경제 플랫폼 기업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자, 공유 경제 플랫폼은 온라인 기반의 경제 활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이후에 2017년 전 세계 기업가치 10대 기업 중에서 70%가 공유 경제 플랫폼 기업입니다. 보시면 저쪽이 2000년 시작 초반에서 2009년일 거예요. 끝이 여기는 2017년입니다. 2014년, 2015년, 16년, 17년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공유 경제 플랫폼이 생겼습니다. 지난 10년간 무엇이 이토록 많은 공유 경제 플랫폼을 낳게 했을까요?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네? 스마트폰? 자, 네. SNS? 2007년에 미국에서 스티브 잡스가 애플이라는 스마트폰을 전 세계 최초로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네. 2007년 미국의 애플이 아이폰을 낼 당시에 휴대폰 업체들은 다 긴장했습니다. 200년 동안 휴대폰 시장을 석권하던 핀란드의 노키아, 그 다음에 모토로라, 그리고 대한민국의 삼성이 긴장했죠. 그래서 노키아하고 모토로라는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애플이 스마트폰을 내놓는다는데 이게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퍼질 것인지 아니면 아이들의 게임폰에 그칠 것인지 맥킨지를 통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맥킨지에서 40년 동안 소비자 성향을 파악해 보니 네, 별일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노키아하고 모토로라는 휴대폰은 포기하고 그냥 휴대폰 시장으로 갔습니다. 스마트폰 시장은 접고. 그러나 삼성은 만약에 애플이 스마트폰을 내놓는다면 우리는 위험에 처할 것이다. 굉장히 긴장하고 있었고요. 구글이 애플과 구글은 서로 경쟁 관계에 있는 구글이 사실 노키아에게 같이 스마트폰을 만들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 노키아는 노를 했고요. 구글이 삼성에게 달려왔죠. 그래서 삼성이 기다리고 있던 삼성은 예스. 그래서 삼성이 구글과 손을 잡고 2010년에 스마트폰 갤럭시 S를 출시했습니다. 그리고 샤오미가 따라하기 시작했고요. 2008년, 2009년 미국의 애플폰이 폭풍 전야를 일으키면서 전 세계를 휩쓸고 스마트폰을 열어 제낍니다. 그 사이에 2010년에 삼성이 그 자리를 살짝 올라타면서 삼성의 시가가 30년 동안 세계 기업 1위를 하던 소니를 제끼고 소니의 2배의 업적을 남깁니다. 그게 스마트폰의 위력이고요. 그 스마트폰이 10년 동안 만들어낸 기업이 바로 이런 엄청난 플랫폼 기업들입니다. 보면 2013년 공유 경제가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단 5%입니다. 그러나 GE가 예측하는 바를 보면 2025년 공유 경제가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0%가 될 거랍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KT에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2020년도가 되면 공유 경제가 전체 경제의 50%를 차지할 거라는 겁니다. 공유 경제가 차지한다는 얘기는 많은 기업들이 플랫폼 기업으로 전환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런 기업들을 스타트업 기업, 1조 원이 넘는 유니콘 기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유니콘 기업들의 비밀은 다 이렇게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공유 경제 플랫폼에 있다는 겁니다. 플랫폼을 이해하지 못하는 기업과 개인에게 미래는 없다라고 플랫폼 레볼루션을 쓴 플랫폼 전문가가 한 책 제목입니다. 모든 기업 간의 경쟁은 플랫폼 전쟁으로 옮겨가고 있다. 플랫폼 전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플랫폼을 지배하는 기업이 승리한다. 더 무서운 얘기, 이 법칙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업은 이제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플랫폼이 가장 큰 경쟁력으로 다가왔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기업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기업은 이 플랫폼 안에 모셔야 할 소비자를 갖고 있어야지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을 온라인 안으로 모셔가려는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플랫폼은 우리에게 익숙하진 않지만 플랫폼은 늘 우리 곁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별로 의식하지 못했죠. 플랫폼은 상호작용이 되는 여러분의 전통시장이나 시장 또는 고속버스 터미널, 기차역, 그죠? 공항, 이런 모든 것들, 사무실, 이런 모든 것들이 플랫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프라인 상에서의 플랫폼, 그닥 중요하지 않은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나 2007년 이후에 미국에서는 애플이, 중국에서는 샤오미가, 한국에서는 삼성의 갤럭시 S가 만들어낸 플랫폼의 가상 세상이 이렇게 생겨났습니다. 자, 보면 오프라인을 기반으로 하는 현실 세계에서의 플랫폼과 이제 IT계를
주도하는 스마트폰 시장이 만들어내는 모바일 플랫폼 시장이 전 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1조 원이 넘는 유니콘 기업의 비밀 코드가 하나 있는데요. 그 비밀 코드가 뭐냐면 그 유니콘 기업들은 오프라인 상에서는 절대 사업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은 오프라인 상에 있는 모든 것을 가상 공간인 이 온라인 가상 현실 세계로 옮겨오는 일을 하는 거랍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상에 있던 물질은 온라인 상으로 오면 정보가 됩니다. 여러분, 정보라는 얘기를 너무 익숙하게 들으셨죠? 우리가 3차 산업혁명이 정보혁명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이 들어온 이후에 우리는 가상 공간이라는 현실을 하나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스마트폰 등장 이후에 가상 온라인의 공간은 그닥 많이 활성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10년 이후에 스마트폰 등장 이후에 이 온라인의 가상현실 세상은 엄청난 속도로 발전해 왔고요. 이미 많은 기업들은 오프라인을 온라인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여러분은 수많은 온라인 공간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카카오톡에, 구글에, 페이스북에, 네이버에 너무나 많이 담겨있죠.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샌가 다 가상 공간 안에 시간과 사람과 장소를 다 이 공간 안에 모아놨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 안에서 비즈니스를 합니다. 그게 플랫폼 비즈니스예요. 이런 플랫폼을 소지하지 않은 기업은 이제 경쟁력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플랫폼의 주인공이 되실 겁니까? 아니면 서비스 사용자가 되실 겁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예요. 이거는 실리콘밸리에서 하는 얘기인데요. 실리콘밸리가 플랫폼 기업을 낳은 산실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제품만 만들지 말고 플랫폼을 만들어라. 플랫폼 기업의 시작 1위는 애플이었습니다.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만들어냈는데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들의 직원들이 하는 거는 너무 지지부진한 거예요. 그래서 기술을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 기술을 공개할 테니 여러분들이 가지고 이 플랫폼 안에서 어플리케이션을 다 장착하시고 여러분도 여기서 이익을 얻어가세요. 그래서 플랫폼의 개방 공유 플랫폼은 애플이 가장 먼저 했고요. 글로벌 기업의 혁신 코드는 개방과 공유의 플랫폼입니다. 모든 것을 개방합니다. 기업의 모든 기술을 다 개방하는 세상입니다. 테슬라의 1,400개가 넘는 자동차 기술 다 개방되어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 다 개방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공지능을 가지고 더 나은 제품을 만들어서 그 플랫폼에 장착하셔서 같이 공유하자는 겁니다. 개방과 공유의 기본 원칙은 파이를 키워서 많은 사람과 나누자는 게 기본 개념입니다. 그래서 함께 잘 살 수 있는 시대, 개인보다는 협력해서 나눌 수 있는 시대가 개방과 공유의 기본적인 플랫폼입니다. 10년도 채 안 돼요. 기업 가치가 10조 원에 달하며 전문적인 수판 서비스업을 태풍처럼 빨아들이고 있는 에어비앤비.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호텔방 하나 소유하지 않은 채 이 모든 것을 이룬다는 것. 스마트폰 기반 차량 서비스 기업 우버는 5년도 안 돼요. 5조 원 이상의 기업 가치가 되었다. 전통적인 택시 산업을 대체할 기세인데 이 역시 단 한 대의 차량도 소유하지 않고서 해낸다. 15억 명이 넘는 가입자를 통해 연 광고 수입만 약 15조 원에 달하는 페이스북. 물론 직접 창작한 콘텐츠 하나 없었다. 세계 최대의 장터로 불리는 중국의 거대 소매기업 알리바바. 단 한 개의 재고도 소유하지 않았다. 기업 생존의 필수적인 자원을 소유하지 않은 이런 신생기업들이 한 몇 년 만에 기존 몰리앱들과 경쟁할 수 있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답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인 플랫폼에 있다. 플랫폼의 핵심은 상호작용이다. 플랫폼은 외부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호작용을 하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데 기반을 둔 비즈니스다. 시공간의 벽을 허물어버리는 디지털 기술의 혁신의 힘이고 더욱 신속 정확하게 대규모의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결과물을 만들어낸다. 이와 비교해서
전통적인 기업들의 양상은 파이프라인이라고 불린다. 플랫폼과 달리 파이프라인은 한쪽 끝에는 생산자가, 반대편 끝에는 소비자가 위치한 단순한 단선적 형태로 가치의 창출과 이동이 순차적으로 발생한다. 그런데 에어비앤비, 우버, 페이스북, 알리바바 모두는 파이프라인 모델이 아닌 플랫폼 모델로서 복합적인 상호작용을 통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물들을 만들어낸다. 세계 최대의 택시회사 우버는 한 대의 자동차도 보유하지 않고, 세계 최대의 미디어 회사 페이스북은 콘텐츠를 생산하지 않으며, 최대의 기업 가치를 지닌 소매 기업 알리바바는 재고가 없습니다. 또 세계 최대의 숙박업체 에어비앤비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골리앗과 싸워 이기고 싶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키워드, 플랫폼 전략을 꼭 기억한. 네. 제가 지난 10년간의 세상의 변화를 한 단어로 말한다면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정보는 세상의 중심이 되고 연결은 세상을 지배한다. 지난 10년간의 변화입니다. 정보와 연결, 이것은 온라인상에서의 얘기입니다. 오프라인상에서의 얘기가 아닌 여러분을 다 온라인상에 옮겨놓은 그 상태에서 정보는 세상의 중심이 되고 연결은 세상을 지배하는 플랫폼 기업이 탄생한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기업이 구글, 아마존, 알리바바, 페이스북, 에어비앤비, 우버. 다 여러분 곁에 다 와 있는 기업들입니다. 그 기업들이 지난 10년 동안 여러분을 다 네트워킹 했습니다. 여러분을 다 가상 공간 안으로 불러들여서 다 여러분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미. 맞나요? 네. 자, 구글 볼까요? 자, 다 네트워킹. 전 세계적인 기업이 여러분, 우리와 똑같은 네트워크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네트워크를 했냐? 플랫폼 안에서는요, 소비자의 선택을 받아야지 그 플랫폼 기업이 생존할 수 있어요. 플랫폼 기업에서는요, 소비자가 왕이에요. 소비자에게 권력이 넘어왔어요. 왜요? 여러분이 날마다 남기는, 스마트폰에서 남기는 문자 메시지, 페이스북을 통해서 하는 이메일, 친구에게 넘는 이런 모든 정보들이 데이터로 돼서 빅데이터로 넘어가서 그 빅데이터를 인공지능이 분석을 해서 여러분에게 다 여러분의 성향을 다 파악해서 개인정보 서비스를 주는 시대에 와 있습니다. 모든 것은 다 스마트폰에 오픈되고요. 불공정한 것은 오래갈 수 없는 시대입니다. 보면 콘텐츠를, 구글 같은 경우는 콘텐츠를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해 줍니다. 여러분에게 온갖 서비스를, 여러분이 이 구글 안에 들어있으면 너무나 편리해서 나갈 줄 모르게 만드는 그런 엄청난 서비스로 여러분을 사로잡아서 네트워크를 하는 겁니다. 자, 아마존은요, 상품을 팔지 않습니다. 아마존은 상품을 매개로 소비자가 판매자와 구매자를 잘 연결해주는, 그리고 소비자들이 가장 좋은 제품을 살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처음에 아마존 같은 경우는 1994년 전자상거래 책으로부터 시작해서 창업 10년까지 돈을 번 적이 없다고 합니다. 플랫폼 구축에 가장 애를 썼고요. 그들은 고객 중심주의, 고객에게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가장 폭넓은 선택을 해서 가장 빠른 배송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고요. 인공지능이나 로봇을 이용한 엄청난 서비스로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알리바바에 들어가면요, 그냥 나올 수 없대요. 왜요? 너무나 우리한테 딱 맞는 서비스를 계속 제공해주기 때문에 한 개 살 걸 두 개 사고, 또 그거를 친구에게 자랑하게 되어 있고요. 친구한테 링크를 걸으면 4%의 수수료도 준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존은요, 여러분을 그런 식으로 해서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알리바바 역시 마찬가지고요. 중국을 대표하는 알리바바 엄청 기업 키웠고요. 알리바바라는 플랫폼을 구축하는데 3년이 걸렸습니다. 알리바바는 3년 동안 적자를 운영하면서도 서비스를 다 했습니다. 왜요? 플랫폼 안에 여러분들을 머물게 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네트워크를 했고요. 페이스북 마찬가지입니다. 친구와 친구의 소식을 연결해주는 네트워크.
오래된 친구 찾을 수 있게 해주고요. 그 안에 서비스를 통해서 여러분을 그 안에 연결해 놓았고요. 자, 에어비앤비는 공유 경제의 대표적인 케이스인데요. 오프라인 상에 있는 전 세계 빈집, 빈방을 온라인으로 옮겨놓은 대표적인 공유 경제 플랫폼입니다. 자, 호텔방을 하나도 소유하지 않고 전 세계 빈방, 빈집을 연결할 수 있게 된 배경이 뭐예요? 그 도구가 여러분이 다 갖고 있는, 전 세계인의 70% 이상이 다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이라는 거죠. 샌프란시스코의 청년 하나의 아이디어가 단순히 외국인을 자기 빈 집에서, 빈 방에서 재워진 그 경험 하나로 그 아이디어 하나를 가지고 읽어낸 게 에어비앤비입니다. 에어비앤비의 시가총액은요 43조예요. 전 세계 빈방을 온라인으로 옮겨놓은 것 뿐이에요. 그런데 43조예요. 여러분, 택시, 차량 운전자 탑승객을 연결하는 네트워크예요. 플랫폼 비즈니스에서는요, 차량 운전자 탑승객 플랫폼 기업 모두가 윈윈 전략이에요. 우버 택시를 이용하는 게 내가 더 간편하고요, 저렴하고요, 편리합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은 그냥 일반 택시보다는 우리 집 앞까지 나를 태워다 주는, 결제할 필요도 없이 타고 내리는 우버 택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버의 시가총액은 73조. 73조. 그런데 우버는 차량 한 대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플랫폼 기업은 온라인 내에서 이루어지는 비즈니스예요. 여러분의 아이디어 하나면 이런 기업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시대예요. 내가 자원을 소유하지 않아도 아이디어 하나만 가지면 투자자들 받아서 플랫폼을 구축해서 연결하시면 되는 시대가 플랫폼 비즈니스 시대라는 거예요. 지난 10년간 여러분들이 쓰는 스마트폰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런 기업들은 이렇게 여러분에게 돈도 주지 않는데 편리한 서비스 하나로 여러분을 이렇게 다 이 온라인 플랫폼 안에 여러분을 다 모셔다 놨습니다. 대한민국의 99.7%가 들어있는 카카오톡. 여러분 언제 카카오톡에 들어가셨어요? 다 들어가 계시죠? 여러분을 다 담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99.7%를 다 담기 위한 카카오톡의 노력은 6년이나 걸렸어요. 그런데 마이너스 200억. 마이너스 200억을 6년 하는 동안 그 비전을 보고 투자한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님도 대단하지 않나요? 미래를 볼 줄 아는 안목. 그런 기업들이 우리가 말하는 플랫폼 기업입니다. 플랫폼 기업의 수익 창출은 다 서비스 주는데 뭘로 하나요? 이렇게 광고와 연결 수수료. 이거를 가져가는 가장 큰 소득을 보는 것이 플랫폼 기업입니다. 이런 플랫폼 기업을 통해서 정보가 빠른 분들은요, 뭐 있죠?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 1인 미디어 해가지고 돈 버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맞나요? 네. 우리의 자랑스러운 방탄소년단, 그죠? 늘 키워낸 것도 유튜브. 그죠? 네. 자, 이런 플랫폼 기업들이 우리 앞으로, 그리고 이런 기업들이 된다는 것을 지난 10년 동안 증명했고요. 이런 플랫폼 시대에 뭔가를 연결해서 공유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와 무엇을 어떻게 공유하시겠습니까? 플랫폼을 이해하지 못하는 기업과 개인에게 미래는 없다고 했어요. 플랫폼 비즈니스는 뭔가를 연결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를 공유해서 뭐를 연결하시겠어요? 우버는 빈 차량을, 에어비앤비는 빈 방을, 여러분 많잖아요. 어떤 분들은 뭐죠? 사무실을, 지하 주차장을, 그죠? 여러분들은 누구와 무엇을 어떻게 공유하시겠습니까? 그런 아이디어를 내신다는 거예요. 내셔야 여러분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에어비앤비가 전 세계 빈방, 빈집을 연결했습니다. 오프라인에 있는 빈집, 빈방을 온라인으로 웹 하나로 연결했습니다. 우버가 전 세계 오프라인에 있는 차량을 온라인으로 연결했습니다. 기업 가치 73조, 에어비앤비 43조. 여러분은 무엇을 연결하시겠습니까? 직급을 어떻게 연결하죠?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공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연결하는 거잖아요. 시간이나 물질이나 장소나 공간이나 오프라인에 있는 걸 온라인으로 연결하는 거잖아요. 근데 전 세계인이 모두가 가지고 있는 거 소비, 오프라인에 있는 소비를 온라인으로 옮기면 어떨까요? 어때요? 가능하죠. 그런데 일반 소비가 아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많은 문제를 일으켰던 그냥 일반 소비가 아닌, 환경을 해치는 소비가 아닌, 우리 몸을 건강하지 못하게 하는 그냥 일반 소비가 아닌, 지금 전 세계에 걸친 사회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는 키는 사회적 기업에게 있어요. 사회적 기업의 제품을 쓰면 일자리가 창출되어지고, 사회적 기업의 제품을 쓰면 환경이 깨끗해지고, 그렇죠? 그런 기업의 제품을 쓰는 게 착한 소비라는 거예요. 지난 10년 동안 국가는 이런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죠. 그러나 우리들은, 저도 마찬가지고 이 기업이 오는 2016년 7월 저는 착한 소비 잘 몰랐습니다. 10년 동안 그리 많은 캠페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런데 와서 보니 공정 플랫폼 직급에서 이렇게 소비도 일반 소비가 아닌 시대의 흐름에 딱 맞는, 환경을 살려내는 착한 소비, 사회 가치를 만들어내는 착한 소비, 이런 소비를 오프라인에 있는 이런 소비들을 온라인으로 옮겨서 연결하는 겁니다. 여러분, 빈 차량을 연결해서 시가총액 73조. 근데 전 세계인이 모두 하고 있는 소비, 그것도 일반 소비도 아니고 착한 소비를 연결해서 이렇게 간다면 이거 가능하지 않을까요? 네. 엄청난 비전입니다. 자, 착한 소비를 비즈니스로 연결하라. 이 얘기는 한 5년 전에 마케팅 전문가가 쓴 책 제목입니다.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려면 소비자들이 물건을 사면서 기쁜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착한 소비로 비즈니스를 연결해야 됩니다. 라고 이런 책이 나왔고요. 이제는 돈을 버는 착한 소비를 하는 시대입니다. 일반 소비는 직업이 될 수 없지만 여러분이 오프라인 상에 있는 착한 소비를 온라인으로 옮기셔서 연결하신다면 소비가 곧 돈을 벌어내는 직업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중요한 PPT 자료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자료인데요. 공정 플랫폼 직후 뭐를 연결합니까? 착한 소비를 연결하는 겁니다. 오프라인 상에 있던 소비를 온라인으로 옮기는 겁니다. 여러분, 플랫폼 기업의 핵심은요, 오프라인이 아니고 뭐예요? 온라인이라는 겁니다. 자, 이런 플랫폼 보셨나요? 세계 B급 인증 탑 10으로 선정된 사회적 기업 제너럴 바이오가 만든 세계 최초 친환경 공정 플랫폼입니다. 이런 플랫폼 보셨나요? 우리가 하는 공정 플랫폼 직급은 이런 플랫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플랫폼이라는 건요, 굉장히 생명체와도 같아서 굉장히 커지기도 하지만 곧 망해버리기도 합니다. 플랫폼이 주는 가치가 있을 때 걔는 스스로 자라납니다. 스스로 커집니다. 공정 플랫폼 직급이 주는 가치 볼까요? 우리들이 원하는 경제적 가치, 이 시간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신 이유, 나는 앞으로 뭘 해서 평생 먹고 살지? 우리 모두에게 고민입니다. 그런데 공정 플랫폼 직급 안에서 여러분의 고민을, 그런 경제적 가치가 이 안에 있다면, 경제적 가치는 일자리 창출, 여러분이 시간과 돈을 맞바꾸는 그런 일이 아니고요. 여기서 나오는 경제적 가치는 시스템을 움직여서 매주 나오는 그런 경제적 가치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2년 동안 했는데요. 이 경제적 가치 어마어마합니다. 한 주에 주급으로 들어오는 돈이 400에서 500입니다. 한 주의 주급이. 저는 굉장히 조금 받는 다이아몬드예요. 저희 스폰서님은 똑같은 다이아몬드인데 5천만 원 받으세요. 그럼 한 주에 거의 1,000만 원 이상이 나오시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스폰서와 파트너의 그 주급 차이는 그런 게 배로 납니다. 그러니까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안에서 경제적 가치를 얻어가는, 돈을 많이 벌어가는데 여기에 환경적 가치, 환경 문제가 해결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많은 플랫폼을 형성해 나간다면 환경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사회적 가치가 만들어지는 사회적 가치와 환경적 가치가 이 안에서 엄청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이 플랫폼 안으로 점점 더 많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성장률이 계속 2년 연속 1등입니다. 그러면 공정 플랫폼 직급에서 과연 돈을 어떻게 벌 수 있나? 경제적 가치, 돈 어떻게 벌지? 평생 먹고 살 수 있을 만큼의 돈이 나온다는데 그 예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대의 대박은 공유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구글 아시죠? 구글의 상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시대의 대박은 공유를 통해 이루어진다. 여러분 공유에서 대박난 기업 지금 보셨잖아요. 어디예요? 구글, 아마존, 에어비앤비, 우버. 또 공유를 통해서 대박난 분 여기 계시죠? 네, 정찬호 네, 마스터님. 공유를 통해서 대박나셨습니다. 맞나요? 네, 이 시대의 대박은 공유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공유라는 것은 온라인상에서 여러분의 스마트폰 안에서의 공유를 얘기합니다. 자, 공유하는데 제가 아까 뭐를 공유하자고 했죠? 네, 뭘 공유하죠? 착한 소비. 여러분들이 매달 집에서 쓰는 생활 필수품비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다 착한 소비 하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다 착한 소비 하고 계시지만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거의 착한 소비 하지 않고요. 거의 오프라인에서 소비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스마트폰으로 치약, 칫솔, 화장품을 사시지만 여러분 친구들은 마트에 가서 오프라인에서 제품을 삽니다. 내가 지금 스마트폰 웹을 사용해서 제품을 사는 사람과 오프라인 상에서 제품을 사는 사람의 차이는 앞으로 지금은 미묘한 차이지만 그 폭은 엄청나게 커질 겁니다. 그렇죠? 저는 2년 전부터 그 일을 시작했고요. 그 오프라인 상에서 제품을 사는 사람이 10,000명이 넘습니다. 그들이 또 연결한다면 엄청난 속도로 가겠죠. 자, 10만 원을 2명에게 공유합니다. 여러분 10만 원을 2명에게 공유했을 때 가치가 있어야지 여러분이 공유할 거예요. 그죠? 10만 원을 공유했는데 나한테 아무런 가치가 없으면 여러분은 결코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무슨 환경 문제를 해결한다 해도 열심히 하지 않을 겁니다. 자, 이것은 시뮬레이션이니까요. 빨리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주에서 10주까지 2달 반만 돌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한 주에 2명씩만 공유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한 주에 몇 명이요? 2명. 2명이 2주 되면 4명이 됩니다. 4명이 각각 2명씩만 공유합니다. 4명이 몇 명 되죠? 8명. 8명이 2명씩 공유합니다. 16명. 16명은 각각 한 주에 2명씩만 합니다. 몇 명 됩니까? 32명. 32명이 2명씩 공유합니다. 몇 명 됩니까? 64명. 여기서 레버리지가 나옵니다. 모든 기업이 했던 복리, 모든 부자들이 이용한 복리 레버리지가 이 안에서 작동을 합니다. 여러분은 이거를 하지 못하면 죽을 때까지 노동을 통해서 수입을 창출해야 됩니다. 이 플랫폼 안에, 이 공유 안에 레버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10주 동안 갔더니 저는 단지 10만 원 쓰고 2명에게만 공유했는데 10주가 지나니까 1억에 대한 연결 수수료를 제가 받는 겁니다. 연결 수수료는 보너스 볼륨은 50% 잡아줘서 5천만 원에 대한 연결 수수료 얼만큼 받는지 보세요. 12%. 얼마예요? 얼마예요? 여러분 10만 원 쓰고 나 2사람한테 공유했어요. 근데 저 얼마 받아요? 여러분 10만 원 쓰고 2사람한테 공유했어요. 근데 그 10만 원이 안 쓰던 소비인가요? 이미 쓰고 있던 소비인가요? 이미 쓰고 있던 소비고요. 오프라인에 있던 소비를 온라인으로 옮겼을 뿐이에요. 그죠? 근데 저에게 10주간 2명은 600만 원 캐시백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2명만 연결하시면 돼요. 각자 2명. 1024명 중에 제가 직접 연결한 사람 몇 명이에요? 2명이에요.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이게 이론이라고 생각하고 하지 않을까요? 네. 600만 원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처음 시작하실 때 2스타로 시작하시면
전 제품을 경험하고 투스타로 시작하시면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960만 원. 10만 원 쓰고 두 사람에게 공유했어요. 온라인으로. 960만 원 받습니다. 어때요? 공유할 만한가요? 네. 이런 일은 없습니다. 자, 우리가 이거를 공유할 이유, 플랫폼 비즈니스를 해야 할 이유, 시스템을 통한 이 안에서 레버리지가 일어난다. 이것이 공정 플랫폼 직급이 주는 비전이고, 여러분에게 이런 연결수를 주는 플랫폼은 없습니다. 구글이, 아마존이 여러분에게 아무리 좋은 기가 막힌 서비스를 해준다 해도 기업의 이윤을 나눠주는 기업은 없습니다. 자, 그 해주는, 여러분에게 공정 플랫폼 직급을 제공해주는 기업이 이렇게 원스톱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너럴 바이오 많이 들으셨고요. 자, 판매법이 뭐라고 써 있습니까? 플랫폼. 아까 실리콘밸리에서 주된 얘기가 뭐였냐면, 제품만 만들지 말고 플랫폼을 만들어라. 서정훈 대표님은요, 이미 이렇게 직급을 만들 때 플랫폼을 구상하셨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 국내 최초 IT 벤처기업 인증을 받았고요. 네트워크 마케팅 국내 최초 플랫폼 연구소 인증 기업입니다. 그리고 ERP 전산 개발이 자체적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이렇게 원스톱으로 제조법인과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아주 탄탄한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 공정 플랫폼 직급에서 나오는 90%의 이유는 다 여러분을 위해서, 사회 문제를 위해서 쓰이는 기업입니다. 이런 사회 가치가 흐르는 플랫폼에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플랫폼이라는 것은요, 새로운 경제의 틀이고 새로운 경기 규칙입니다. 그래서 협동조합의 방향성을 가진 공정 플랫폼은요, 이미 이 기존의 틀을 넘어선 새로운 경제 개념입니다. 여러분은 오프라인에 있지 않으시고 온라인으로 많은 사람들을 담아내셔야 합니다. 자, 플랫폼의 구축 전략은요, 이러한 것이 있어야지 커지고 빠르게 성장합니다. 플랫폼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이 되고 있나요? 공정 플랫폼 직급은 이 안에서 사회적 가치 창출이 되어지고 있나요? 네. 창출된 가치의 선순환 분배구가 되어지고 있나요? 네. 플랫폼의 미래 가치가 있나요? 네. 플랫폼 생태계 구축 비용과 수익 창출은 네, 기업이 알아서 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 저희는 B컵 탑 10에 들어있는 기업입니다. 완벽하죠. 그래서 100년, 200년간 기업이고요. 이 영상은 생략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비즈니스로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낸다. 우리가 하는 비즈니스는 단지 착한 소비를, 오프라인에 있는 착한 소비를 온라인으로 옮기는 것, 그것이 비즈니스입니다. 단지 소비를 온라인으로 바꿨을 뿐인데 그게 비즈니스가 돼서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내는, 그래서 사회를 바꾸는 소셜 이노베이터 지쿠퍼입니다. 플랫폼은 어떤 플랫폼이든 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플랫폼은 선점이 중요합니다. 자, 3년에서 5년 안에 들어오셔야지 이 플랫폼의 성장기를 탈 수 있습니다. 누가 얘기했습니다. 폭풍 전야가 있어야지 대지도 날 수 있답니다. 그 바람의 힘을, 네, 여러분 3년에서 5년 이 안에 있으십시오. 그리고 50년, 100년간 기업입니다. 자, 4차 산업혁명의 주인공은 플랫폼을 구축하거나 활용하는 자가 될 것이다. 앞으로의 세상은 온라인 세상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이 세상을 지배합니다. 여러분의 지인의 오프라인에 있는 많은 소비들을 온라인으로 구축하셔야 됩니다. 자, 변화에 앞서 변화하라. 그렇지 않으면 누군가가 당신을 지배할 것이다. 네, 여러분 모두 변화에 앞서 변화해서 성공하는 직구퍼가 되시길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